전북에서 돌려막기로 200억대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오갈 데 없는 가출 소녀들이 성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민주당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새해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에서 200억대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봉사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A씨의 권유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주식 개인 투자자인 A씨가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자 일부는 빌려주기도 하는 등 모두 8억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배당금 지급은 또 끊겼고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길이 막히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식으로 해서 배당을 줬던 게 아니고 결론은 투자금을 계속 받아가지고 돌려막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모 씨는 2014년부터 A씨에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이 끊긴 건 마찬가지로 지난해 가을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10억 넘게 투자했지만 A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걸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좀 당했다는 게 너무 좀 분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투자한 이들이 100명이 넘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규모는 현재까지 230억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투자자 10여 명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파장이 우려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출한 10대 소녀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출 소녀들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가출 10대 소녀에 대한 성폭행 의심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4일 새벽 2시쯤. 한 10대 여성이 인근 상점으로 뛰어들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폭행이죠, 성폭행. 지금 쉼터에 인계해서 거기에 보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을 나와 오갈 데 없는 소녀들은 성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설문조사를 보면 가출 소녀 4명 가운데 1명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를 입는 일도 잦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가출 여중생을 SNS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20, 30대 남녀 9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취약한 조건에 놓인 거죠. 그게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좀 필요해.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혹은 뭐 이제 내가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혹이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10대 이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거예요. 전북에는 가출 청소년 장단기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 5곳이 있는데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지역에만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주 병선거구는 불과 0.7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도 김성주, 정동영 두 사람의 재대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 병의 열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북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한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출마 회견 구호입니다. 김 전 이사장은 19대 의원 때의 탄소법 제정과
국민연금 재직 시절 금융기관 유치 성과를 집중 홍보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자인 정동영 의원을 의식한 듯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냈지만 정치적 대표는 야당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의 정치 주도 세력 교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전북이 변방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과감히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김 전 이사장이 출마 회견을 한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 당 인사들과 2천여 명이 참석한 정치개혁 보고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김광수, 박주현 의원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평화당의 역할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혁의 효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다당제 구도 아래 유권자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연대, 그리고 정책연대, 그리고 내각 연정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의 선택, 광주의 선택, 전라남도의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선후배인 두 사람은 한때 국회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며 맞붙었던 지난 총선에서 정 대표가 불과 0.76%포인트 차로 어렵게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정치적 명운을 건 4년 만의 재대결에 전주 병 선거구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자체가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되길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주요 정당들이 성명을 통해 기대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국민 화합과 소통의 적임자인 정 총리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희망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장의 경험을 살려 불평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총선 과정에서 선거 개입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고마운 분들이 있죠.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77살의 유남래 할머니. 전동차를 타고 다닐 만큼 거동이 불편해도 벌써 7년째입니다. 이렇게 매달 27만 원씩 받은 돈과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까지 7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모은 1,50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놨습니다. 이웃들에게 천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담아 현금 1,400원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 하고 나서서 얘기를 할망정 나 이거 기부하려네, 나 이거 지금 돈 키우네, 그런 소리 안 했어 아무한테도. 몸이 편찮은 시아버지까지 모시며 사는 빠듯한 형편이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할머니의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보탬이 되었으면 쓰겠어요. 공부하는 애들이기다. 얼마 전 완주의 한 면사무소를 찾은 60대 남성. 아무 말 없이 놓고 간 흰 봉투에는 10,000원짜리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선정돼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고자 일용직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두고 간 겁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한테는 이 큰 돈을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또 다른 후원자로서 재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넉넉지 않아도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이웃들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3월부터 전북의 사립 유치원들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도입 대상은 원생이 200명 이상으로 이미 도입을 마친 13곳을 비롯해 모두 143곳입니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에 대한 학교 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지역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9,647명이 지망한 학교 순위를 바탕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한 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됩니다. 소사육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는 축산 농가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소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사료 개발로 사육비 부담을 덜고 있는 축산 농가들을 김진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익산의 한 농가입니다. 매달 600만 원가량 들어가는 사료값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출하한 소의 등급마저 낮게 나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담은 곡물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조사료도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50여 축산 농가들이 새로운 사료 개발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곡물 사료보다 비싸지만 소화 흡수율이 30%로 낮은 조사료에 주목했습니다. 농민들은 배합 사료의 조사료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흡수율이 높은 곡물 비율을 늘렸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적정 출하 중량인 750kg까지 키우는데 30개월이던 사육 기간이 25개월로 줄어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출하한 소 31마리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1+ 이상 등급이 90% 넘게 나올 정도로 품질도 개선됐습니다. 조사료를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소의 소화 불량 문제는 소화 효소로 해결했습니다. 조사료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대신 그 혼합 효소, 그 단백질, 섬유소,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을 변해시킬 수 있는 혼합 효소를 첨가해서 그를 대신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효율적인 사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의 한 축산 농가에서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가 발병해 소 36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12일 완주군 고산면 한 축산 농가에서 소 193마리 가운데 36마리가 브루셀라 양성 반응을 보여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30일 뒤 재검사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보급에 성패를 가를 충전소가 올해 6곳 신설됩니다. 전라도는 전주 송천동과 완주 봉동읍 등 4곳에 수소 승용차 충전소를 만들고 수소버스 충전소로 2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소 6곳이 보급되면 올해 전북의 수소차 보급량은 승용차 336대, 수소버스 17대로 늘어납니다. 수소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60%를 차지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충전소가 일본의 30%에 불과해 수소산업 활성화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 저장 장치의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 300명이 육성됩니다. 전라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전문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올해 300명을 포함해 오는 2023년까지 1,200명의 전문가를 전북대와 함께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키우는데 60억 원의 교육 장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운영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실습의 공간인 스마트 공장 배움터가 전주 첨단 벤처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4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스마트 공장 배움터에서는 교육생들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의 구성과 운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공장 배움터가 조성된 건 경기도 안산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묘역 정리에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임실군 삼계면 한 야산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55살 A씨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쓰러진 나무가 A씨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6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쯤 김제시 하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73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로 측정됐습니다. 서해안에는 늦은 밤까지 눈이나 빗방울이 날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익산 영하 5도, 무주와 진안 영하 7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4도, 군산 3도, 장수 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